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핫 이슈 분석. 오늘은 이 제목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의심을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죠. 종목군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의심을 하고 A라는 각도,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회사 재무도 봐야 되고 회사 업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 경쟁 회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가 되는지 참 많은 의심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결정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 그 A라는 종목군 투자 결정 부분 냈다 하면 어느 시점 부분들에 또 편입 부분들을 진행할 건가, 차트를 보고 일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아침에 바로 시가에 잡을까 아니면 시가 눌렸을 때 살까 아니면 오전 중에 살까, 많은 고민 부분들을 하고 많은 의심 부분들을 하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했을 때도 보면 하고 나서 뭐 전저점을 깨든가 5일선을 깨든가 21선을 깨게 되면 그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했던 많은 고민들을 다시 한번 또 좌불안석이 되죠. 내가 그 결정 부분을 했던 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의심 부분들을 이 산업 사이클 부분들의 성장주 사이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 부분들을 했는데 사이클의 요즘에 변동성 자체가 하루에 30%도 진폭이다 보니까 10에서 20% 정도 변동, 장중에 파동 부분들이 한 번 더 연장되고 하락이든 아니면 손절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깨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종목군의 그 투자 확신 부분들이 쓰는 게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업황 사이클의 탑다운 방식 부분들의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 부분, 눈에 보이니까 차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 차트를 가지고 모든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누군가 그 종목 컨트롤이라든지 매집 부분들 하기 위해서나 하는 종목군이라면 더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부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흔들면 털릴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깨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으로 뭐 20% 정도 흔드는 파동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물량을 받아놓고 그때부터 급격스럽게 올려버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해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확신이 들죠. 의심을 해서 전저점을 깨거나 5일선을 깨거나 이런 파동 부분이 나올 때는 의심을 더 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음봉이라든지 종목군 자체가 횡보하고 재미가 없고 시장에서 관심권이 없을 때는 의심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처럼 그 다음에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급등 종목 장대 양봉, 그것도 장대 양봉, 일봉상 장대 양봉이나 몰봉상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 확신이 들죠. 확신이 든다부터는 과감하게 배팅 부분들이 좀 들어가요. 이런 투자 스토리 부분, 투자 심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심을 해소하면 나중에는 확신이 되죠. 근데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의심보다 전체적인 사이클 부분들의 바뀌는 방향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 되는데, 너무 많은 의심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투자 자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5번째 방송인데 시장 버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코멘트 좀 드렸죠. 오브 조급해진 기관 투자가들, 오늘 사례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환우선주 RCPS라는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예전에 했던 투자, 그리고 몇몇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수익률 부분에서 몇몇 종목군들의 어떤 그 투자의 결과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연기금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11월 달부터 게임주들 신고가 파동 부분들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코멘트를 들었던 펄어비스라는 종목, 거의 이제 또 신고가 나오고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RCP에서 전환우송주를 투자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에이티넘 고성장 장기 기업 투자조합의 펄어비스를 2016년도 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행정공제, 군인공제, 과학기술공제 등 이 대부분 연기금들의 자금에 투자를 해가지고 720%가 나왔어요. 수익률 자체가.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회사가 온라인 게임 부분들의 성공 부분을 했고, 지난해 블루홀 서비스도 보시면 장외에서 지금 시총 자체가 계속 점프 부분들 좀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정도의 신규 상장 부분들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스타트업 기업 부분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M&A, 그 관련 기술 부분들을 M&A,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이 하만 인수를 작년에 2018년도, 2017년도에 진행하면서 그 전장 부품 아마 더 드라이브 걸 거예요. 빅스비 서비스 부분들, 하지만 빅스비가 조금 더 약합니다. 어젠가 제가 관련 기사 부분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음성 인식,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서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위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내용 부분 어떤 거였냐면, 음성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아웃풋을 보고 했을 때 바이두라는 이런 쪽이 완전히 상위 클래스고, 빅스비, 삼성 같은 10위권 이상에서 진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우리가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가 지금 그 어플 자체 수용할 수 있는 키트 자체가 25,000 이상이 넘어가고, 다른 업체들은 열심히 따라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많이 격차가 좀 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쪽 시장에서 미리 투자를 했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부분들에 선행을 했던,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일반 기업들도 보면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사이클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 준비하실 거 뭐냐면, 이 속도 자체가 향후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더 빨라질 거예요. 더 빨라질 거예요. 왜? 기반 자체가 통신이 5G, 4G에서 5G, 지금 어떻게 보면 4G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산업군도 퍼블리싱 자체가 진행되더라도 속도 자체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버퍼링이 되면 안 되는데, 버퍼링 때문에 관련 산업군 자체가 지금 더디게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그쪽 5G가 됐을 때 통신 속도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산업군은 누가 플랫폼을 잡느냐,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군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거죠. 통신 속도가 바뀌면서, 통신 인프라가 바뀌면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변화 부분들이 될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자금 투자 부분들이 지금 당연히 그 변화되는 흐름 부분들을 보고, 그 방식이 오늘 사례로 말씀드렸던 연기금의 펄어비스가 RCPS로 2년도 안 되는 금액, 1년 한 6개월, 2년도 안 되는 금액 동안 연수익률 700%의 수익률 부분들 연기금이 맛을 봤어요. 그리고 올해 그 코스닥 KRX 300 관련된 부분 얘기 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기존 250개 종목에서 50개를 추가해 가지고 300 종목 정도 됩니다. 코스피가 한 230개 종목, 거의 70% 정도 됩니다. 코스닥이 약간 70개가 약간 안 됩니다. 23% 정도. 그래서 기존 종목 대비 종목의 비중 자체가 좀 더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정 종목에서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으로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산업군별로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부분들은 거의 한 6.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변금 부분들은 뭐 6월과 12월 연위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여러 가지 대상 부분들이 있는데, KRS 300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히 그 유형별로 중소형주 비중 자체가 커요. 비중 자체가 예상 비중 업종을 보면 IT가
36% 정도, 자유소비지가 한 15%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들어온 게 아니라 비중 자체가 보면 이 중용주 종목군들도 심사 기준에 보면 뭐 산업군 내 누적 시가총액 80% 이내,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 이내, 아니면 산업군 내 누적 거래대금의 80%, 산업군 내죠. 산업군 내 전체적인 시가총액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용주 쪽에 작은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지원 부분들 확대해가지고 신규 상장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 부분들 진행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우정사업본부가 그 파생 쪽에서 파생 전략, 파생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소 쪽 코스피 종목군들 대량 매도 부분들을 하고, 그 매도 부분들을 하면서 선물 매도 쳤던 매수하고 선물은 또 반대 포지션하고, 반대로 또 코스피는 매수할 때는 선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할 때는 코스피 종목군 매도하면서 차익 거래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여기는 정말 작은 퍼센티지만 나오더라도 이 세금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차익 거래 부분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33% 정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 비중이 13%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KLX 300 부분들이 구성되면서 이게 어떻게 봅니까? 차익거래의 기본 이 풀폼 자체가 되죠. 3, 6, 9, 12, 월, 분기 말마다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군으로 이 차익거래 부분들,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수익률 관리 부분들 진행하는데, 이제는 이 군 자체가 어떻게 돼? 확대가 되죠. 기본 폼 자체가. 물론 이건 시간을 주고 해결될 부분들이 합니다만,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좀 됐어요. 방향성이 결정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조급한 부분들 있기는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차익거래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금력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가를 너무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고가를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꼭 이 대형주라도 중형주 종목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의 스케일 펀드라고 해서 약 3천억 정도 자금이 좀 들어올 거예요. 코스닥에 300억. 코스닥에 이제 이 스케일 펀드라고 있는데, 이 스케일 펀드는 뭐냐면 코스닥에 약간 소형주급 있죠. 소형주, 소외주. 그런데 단순하게 해서 뭐 저가주 이런 소형주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일단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의 이 자금들, 투자 대상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한 50% 해당하는 종목에서 기관 투자가 낮은 비중 자체가 낮은 종목,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향후에 기술 특례 성장이라든지 성장력이 높은 기업에 일단 주력 투자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 3천억이라고 하면 금액적인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총 하위 종목군들 보면 뭐 1,000억 미만이죠. 1,000억 미만이. 거기 대주주 물량 부분하고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가 들어갈 때는 파급 효과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 펀드는 일부 기본 자금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 부분들은 KRS 300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용 펀드, 그래서 신규 상장에 신규 상장 부분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세제 혜택 부분도 주는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펄어비스, 그리고 아까 말씀 블루홀의 RCPS 전환 손주라든지 이런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문가용 플랫폼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면서 뭘 만들어주고 있나요? 시장 자체에서 환급성을 개선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장외에서, 시장에서 뭔가 38이라든 이런 사이트가 있죠. 장외 주식이 뭐가 안 좋냐면 환급성이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로 만든 게 코넥스를 만들고, 코넥스에서 조금 뭡니까? 시장에서 좀 알려지면 코스닥식으로 상장을 시켰던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보면 상장 조건 자체가 뭐 이익이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부분들이 좀 있죠. 이걸 그래서 테슬라 기술 특례 상장이라도 이런 부분들로 완화시켜주고, 아무래도 이제 코넥스보다는 코넥스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올라오게 되면 환급성 자체가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장외 시장에서 코넥스하고 코스닥, 장외에서 코넥스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뭡니까? 장외에서 있는 종목군들, 코넥스 시장으로 올라가기 전, 아니면 코넥스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 이것을 전문가,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 PF, 이런 쪽의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를, 거기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만약 A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면 A라는 회사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다른 A라는 기업에 B라는 기업하고 M&A 부분 진행해서 두 회사의 기술력을 합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장외시장에서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먼저 거래가 되고, 이 기업들이 코넥스나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왜? 특례 상장도 있고, 그 다음 아까 테슬라 관련된 상장 부분들이 활로 자체를 계속 열어주고 있죠. 활로 자체가 계속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몇몇 기업들 선두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조성하는 이런 메이저급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까 전환우선주의 수익률 부분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성장성 부분들을 보고 배팅 부분들 하고, 배팅을 했을 때 1년도 안 되는,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연기금이 투자한 퍼르비스가 70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게 보여주고 있죠. 블루홀에 투자했던 자금 자체가 수익률이 60배, 50배 이상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시장 투자가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장 투자자들 대부분이 확신에 서 있는, 비트코인도 최근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 드렸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보는 흐름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셀트리온도 최근에 바로 꺾이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작년 4, 4분기 때 3, 4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 자유수익만, 최근에 단기 반등.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의 진폭 부분도 계속 줄어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확신이 된 거죠. 이미 주가 부분들이 상승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모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는 언제 될까요? 확신이 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확신이 들기 전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확신이 들 때는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게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자기만의 어떤 성장 스토리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그 의심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성장적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 버블이 아직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올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작년, 재작년 코스닥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부분들을 보면 2016년도에 6조 원대예요. 근데 2017년도에 9조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조에서 9조가 뛰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죠. 점프예요, 점프.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0포인트 올라왔다고 어떻게 보면 이 900포인트라는 가격대가 실적 자체가 재작년 2016년 대비 3조 원 이상 정도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온 거예요. 당연히 올라온 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목매했던 부분하고 특히 뭡니까?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수급 자체가, 기관은 지금 조급해졌고 연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법상으로 그 다음에 운용위원회에서 이제 땅땅땅땅 해야지만 자금 수급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켜지겠죠. 작년에 2조밖에 없어요. 최소한 현재 금액 대비 4배, 5배 정도는 더 매집 부분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루트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시장 버블,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사이클 부분에서는 아직 시장에 흐르는, 시장에 있는 자금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금의 풍선 효과가 계속 한번 여기 뻥 튀고 여기 뻥 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2017년도에 16년도 이 자금 유동성이 비트코인 한번 쏠렸고 그 쏠린 자금 부분들이 미리 나오면서 다른 쪽의 버블 부분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스닥 쪽에
자금이 2016년도 6조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라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 올라올 때 허상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아니면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느냐, 이게 따라서 종목군이나 섹터에 따라서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대감으로 점점점점 날아간다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머리 같은 거죠. 머리 위에 성 쌓는 거예요. 하지만 벽돌로 한 단계 한 단계 실적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군, 코스닥이 6조 원에 2016년 6조 원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2017년도에 예상치가 9조 원 정도 실적을 베이스로 상승 부분들을 초래했다면, 상승의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면, 그 하방은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부분이 진행되는 신고가 파동 부분이 일어난다는 게 기본 파동입니다. 신고가 파동입니다. 첫 번째 신고가가 진행됐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연기금, 펄어비스 2016년도 초반에 투자해가지고 2017년도에 700% 수익률 부분 올렸습니다. 거의 10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7루타 종목 부분에 해당되겠죠. 맛을 봤죠. 연기금뿐만 아니라 모험펀드 이런 쪽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100개의 기업을 투자했을 때 100개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100개가 성공한다 하면 그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제2의 알리바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4G에서 5G로 바뀌면서 산업 사이클 부분이 바뀌었을 때 자기가 투자했던 자금에 선도할 수 있는 상위 랭킹 넘버 5,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을 다 커버하고도 더 많은 수익률 부분을 올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산업의 선순환 효과의 어떤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는 풍선 효과에 따라서 자금이 큰 자금들이 하나의 버블 부분을 일으키고 계속 확장 국면 부분에 진행되고 있다는 포인트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하드쇼 시장 버블 5번째 방송, 외국인들은 느긋한데 기관 투자가는 조급해졌고, 연기금은 전환우선주 RCPS를 통해 가지고 펄어비스라는 종목에서 700% 정도 수익률 부분들을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봤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